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강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돼 금요일인 모레는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내륙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리튬 농도가 북한강과 남한강보다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원인을 리튬이온 전지와 쓰레기 등으로 추정하며 사람의 활동이 한강 리튬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종이 접기를 한 뒤 여기에 금속막을 입혀서 첨단 로봇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금속처럼 열과 전기를 전달하면서 종이처럼 가벼워 차세대 로봇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강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또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금요일인 모레는 무려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영서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리튬 농도가 북한강과 남한강보다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경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강물 속 리튬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며 원인은 리튬이온 전지와 소형 전자기기, 쓰레기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북한강 6곳과 남한강 7곳, 서울을 지나는 한강 4곳에 물을 떠서 리튬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북한강과 남한강 시료의 리튬 농도는 다른 나라 강에 비해 낮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한강 시료의 경우 두 강보다 리튬 농도가 6배까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 물속 리튬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치료제,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사람의 활동이 한강 리튬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석탄과 가스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 말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은 11만 4천 기가와트시로 1년 전보다 17.8% 급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6.4% 늘었지만 석탄과 가스 발전량은 각각 6.5%, 9.2% 감소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승용차는 있지만 지게차나 선박 같은 다른 운송수단은 볼 수 없는데요. 울산이 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한 다양한 운송수단을 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승용차입니다. 이 시내버스도 수소 연료전지로 운행합니다.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를 쓰는 대중교통수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물류 수송수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소 산업에 공을 들여온 울산시는 이제 다양한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소 연료전지를 쓰는 지게차와 무인 운송 차량, 선박을 제한 없이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구 지역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수소 연료전지 관련 지역 업체들도 반깁니다. 이번 규제 특구 지정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수소 관련 산업에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사업 참여업체는 3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소나 사업장을 구축합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참여해 수소를 생활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번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우리 시의 수소 산업은 규제 해제라는 날개를 달고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생산, 공급, 활용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수소 선박이 운항한 유럽처럼 태화강을 운항하는 수소 유람선을 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2019 동남아시아 게임이 열리는 필리핀 북부에 강력한 태풍 간무리가 상륙하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 간무리는 최대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시속 25km의 속도로 북부 루손섬을 핥고 지나가며 강한 비바람을 뿌렸습니다. AFP 통신은 마닐라 남쪽 민도로 섬에서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 등에 부딪힌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경찰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여객기 수백 편이 결항했고 인근 해역 선박 운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을 비롯한 수십만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각급 학교에는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게임 일정도 줄줄이 변경되거나 무기한 연기돼 경기 운동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젊은 연구자들의 독립된 연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독립된 연구 기회를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연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하나하나가 모두 가치 있는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전적 연구에 매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창의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연구하는 것이 세계적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실패해도 좋죠.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그런 연구 과정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이고요. 연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말 도전적인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편성 채널, 종편의 유료방송 의무송출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은 매체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케이블 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주어졌던 특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편을 포함할 경우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이 최소 19개나 돼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영에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애초 법안 취지와는 달리 종편이 방송 광고 매출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종편과 계열 PP 매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PP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1%까지 성장했습니다. 방송업계에서는 종편의 의무 송출 폐지로 일부 종편이 채널 편성표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번호가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편 사업자가 이제는 콘텐츠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만큼 매체별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JTBC는 신생사업자 지원이라는 제정 당시 취지를 달성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머지 종편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종이로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피겨나 장식품을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해외 과학자가 종이 접기를 한 뒤 여기에 금속막을 입혀서 첨단 로봇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종이를 팔각형 통 모양으로 접은 뒤 그래핀 용액에 푹 담급니다. 이후 금속 용액에 넣었다 빼기를 20여 차례. 800도의 뜨거운 열에 굽자 종이는 사라지고 얇은 금속 구조물만 남습니다. 이렇게 만든 로봇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We have the ability to turn any kind of the origami structures into the metallic origamis. So we can
turn your current customer use origami structure for your robots into the metal-like origamis, which contain several built-in functionalities like sensing wireless communications. 로봇의 금속 두께는 0.09mm,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무게도 종이 로봇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이 소재로 만들면 일반 금속으로 만들 때보다 60% 가벼워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유연하면서도 뜨거운 열에 잘 견딜 수 있어 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구조 로봇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Our robot, the main material is metal, so it's basically a fire retardant. And these kind of robot can squeeze themselves into a very small leak and then gets into the leak and do some of the searching and rescuing process, or kind of expand themselves to open the space to allow another equipment to get in. 금속처럼 열과 전기를 전달하면서 종이처럼 가벼운 특성을 가진 로봇 소재. 미래 로봇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호입니다. 이번 달 열리는 한일 수출 정책 대화를 앞두고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납니다. 오늘 열리는 사전 협의에서는 무역 분쟁을 둘러싼 두 나라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화의 핵심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 수출 규제 정책을 기습 발표한 이후 줄곧 고위급 협의를 거부해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달 가까이 지난 오늘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재개되는 7차 한일 수출 정책 대화의 사전 협의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 어떠한 내용, 어떤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서로 조율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의 개선 의지를 피력해 대화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대표단은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긴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협의에서 얼마나 발전적인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 3주 뒤 본 협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시대가 열린 지 30년입니다. 슈퍼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데요. 슈퍼컴 5호기 누리온이 가동 1년 만에 첨단 연구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차세대 전자소자로 떠오르는 페로브스카이트.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성해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아주 저렴한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어서 연구 경쟁이 치열합니다. 첨단 전자소자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반금속 특성과 저항 특성을 카이스트 김용훈 교수팀이 새롭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구축된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시뮬레이션, 세포와 바이러스의 상호작용, 나노 소재 문제, 입자 물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누리온의 연산 속도는 25.7 페타플롭스, 1초에 2.57경번 연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09년 구축한 슈퍼컴 4호기보다 연산 능력이 80배에 이릅니다. 슈퍼컴 5호기 누리온이 지난 1년간 수행한 계산 건수는 모두 170여만 건, 140여 개 기관에서 모두 2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컴퓨팅 모의 실험의 정확도를 높여 제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세상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딥러닝 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시체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88년 현재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2기가 플러스급 1호기로 시작한 우리나라 슈퍼컴 시대. 30년 만에 세계 14위권 성능을 확보한 우리 슈퍼컴퓨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격이 저렴한 데다 몸에 좋다는 홍보에 이끌려 논이나 벌꿀 같은 특산품을 많이들 사죠. 그런데 이런 제품의 절반 가까이에서 쇳가루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면역을 높여준다는 논이, 독소를 빼준다는 깔라만시, 자연산이라는 벌꿀까지.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가면 현지 쇼핑센터에서 흔히 사오는 특산품들입니다. 뭐 벌꿀이나 논이가루 같은 게 좋다고 해서 제품들을 봤는데 한국 자연산 꿀에 비해서 너무 싸가지고 한 10개 정도 구매하게. 그런데 소비자원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 나라의 패키지 상품 7가지를 조사해보니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파는 제품에 유해 물질이 적지 않았습니다. 분말 제품 7개 가운데 논이와 모링가 가루 3가지에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쇳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벌꿀은 9개 중 6개에서 히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이라는 화합물이 최대 27배 나왔는데 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생기는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무려 45배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자연산 꿀로 불리는 석청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중독성 물질이 있어 수입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경우에는 저혈압이라든지 시각장애 또는 의식 불명, 심하게는 사망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샌나차와 통카 달리 커피, 인테방 크림은 모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만들었고 진주 반지 5개 가운데 3개는 금속 부분에서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코끼리나 가오리 가죽 지갑은 보강제로 재활용 광고지를 넣는 등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여행업협회에 국내 안전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갖춘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이 방문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파주 장단면과 연천 신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농경지에서 농업인이, 연천 폐사체는 2일 오전 10시쯤 산자락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2차 울타리 안입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파주 13건, 연천 9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6건이 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차 울타리 내부에서 앞으로도 바이러스 감염 폐사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펭귄 캐릭터 펭수인데요. 펭수는 시원시원한 입담과 자기의 뛰어난 춤과 랩 실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는 구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펭수에 열광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